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조교 논평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8월 17일은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내일 의미 있는 날은 중앙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되고 지방에서도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정도에서 두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틀 전에 자기의 진술서 내일 검찰에 나가서 할 얘기를 문답식으로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진술을 할 서를 가지고 가겠다 해가지고 진술서를 내놨어요. 진술서를 자기 SNS에다가 공개를 해놨는데 이 공개를 해놨는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이재명이 사실은 전투를 하는데 서로 패를 보이거나 이러는 거는 그거 판이 안 되지. 고스톱판에서 핫도패를 보여주고 무슨 데가 됐습니까? 훌라판에서 패를 상대에게 보여주고 무슨 그 돈을 따겠습니까? 자, 다 이 패를 깠다는 것은 어쩌면은 이재명 대표의 항복의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에는 나쁜 일 한 놈과 좋은 일 한 놈이 있어요.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그래도 배를 굶어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나쁜 일 하는 놈은 이것저것 없이 마구 훔쳐 먹습니다. 그 배대지에 열 수 있는 거를. 하지만은 나쁜 일은 언제나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되면은 법대로 제재가 가해집니다. 뭡니까? 법이 중하면은 깜빵으로 보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만은 선출직들이 이 좋은 일 하겠다고 출마할 때는 좋은 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약속해가지고 국민들의 시민들의 표를 얻어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는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국정이나 시정은 뒷전에 두고 자기 돈벌이에 몰두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심들을 강하게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걸리면은 깜빵입니다. 이거 건설 수주 비리 아는 길이 건설 주고받고 길가에 보도 부럽고 이거 좀 어스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부로 까는 거, 그 다음에 공무원 인사비리 이런 거 다 사안이 위중하게 되면은 또 한두 번은 안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걸리면은 이것들 다 위정한 비리이기 때문에 바로 걸리면은 바로 깜빵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런 점을 선출직은 한시도 잊지 말고 깜빵 안 가는 그런 국정, 깜빵 안 가는 이런 시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이 내일 그 서울중앙지검에 출두를 하는데 이 백현동 문제입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에 배임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서 내일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올 들어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내일 검찰 조사에 응하는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봤더니 지난번에 대장동 성남FC 때랑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검찰에 나가서 이렇게 진술을 하겠다 하고 5쪽 분량의 A4 5장 분량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자기 그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이 공개를 하고 나면은 대장동 성남FC 때와 그 양상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남FC 때 조사 때와 비슷한 그런 거는 A4 분량이 당시는 33쪽 조사 당일에 공개한 거 하고 지금에는 요약본이 나가는 거 하고 그리고 검찰 조사 이걸 진술서를 미리 제출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재명이 검찰 출석 시간을 알리자 이재명의 지지자 대표적인 지지자 개딸들이 벌써 아마 연차를 낸다 내를 얻을러 모이자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무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요. 그래서 이들의 문자 내용 중에는 당당하게 맞서겠다. 뭐가 당당해? 죄가 없어야 당당하지. 죄가 있으면 당당 안 하지.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이런 문구 아래에서 10시 20분 중앙지검 정문으로 시간과 장소를 명시해 가지고 이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내일은 검찰이
조사하기에 어쩌면은 또 편할 수도 있어요. 이 진술서를 미진했다. 이거 보면 되니까 이걸로 이대로 해주시오. 밑에 서명 날인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공개하는 거 봤을 때는 내일 검찰에 나가가지고 이 진술서로 가름하세요. 제가 대국민적으로 공개해 놓은 겁니다. 내 의견을 이걸로 가름하겠다 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이재명의 생각이나 이재명이 말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 조작 수사하는 거고 기소할 것으로 답은 이미 정해놨는 그 답정 기소니까 내가 굳이 검사가 묻는 거에 일문일답으로 대답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 진술서로 가름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정치적 집권을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대장동 그 때와 그 다음에 성남FC 때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검찰 출석을 하는 당일에 이 진술서를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이틀 전인 어제 공개했다는 점이 공개 시점이 좀 차이가 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좀 일찍 공개했는가? 아무래도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당 내에 민주당 내에 이 금배지 이 국회의원 배지들의 동료가 지금 전에는 일사불란하게 이재명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였지만은 지금은 한편으로는 가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이런 동료가 생긴 거예요. 그 당시보다는 지금 영장실질 심사를 하나 표결을 하나 본회의에 표결을 하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고 그 당시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분위기다. 이래서 이것을 좀 차단을 좀 해보려고 자기 딴에는 머리를 쓴 거지요. 이거를 좀 일찍 공개를 해가지고 내가 정치적인 탄압이지 나 개인 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런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의 사전 동료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더 신정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빨리 공개를 하고 검찰이 지금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 나는 떳떳하다. 이런 점을 하루 이틀이라도 먼저 우리 당내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알리고 지지자들에게 알리고 개짤들에게 알려가지고 당내 동료를 진정시키는 그런 진정작용하는 데 써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페이스북에 올린 그 진술서 요약본을 보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백현동 자기가 온갖 민간업체에 특혜를 다 줬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나 특혜 준 거 없다. 이런 한 푼도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럼도 없으니 소환에 당당하게 맞서겠다 하면서 조목조목 자신의 혐의 사실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민간업자의 로비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용도 변경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와 국가기관인 식품연구원의 요구, 국정과제 이행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 것이다 하면서 2014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3차례에 걸쳐가지고 국토교통부에 5차례의 용도 변경을 지시를 요구했다 하는데 국토기본계획에 맞춰 아파트 용지를 바꾸라. 정부 요구를 들어줄 유일한 방법은 준주거지 지정뿐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한 방에 그냥 4단계나 수직 상승해 준 그런 거니까 이게 한 단계 용도 변경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게 애초에 김인섭을 영입하기 전에 아시아 디벨롭도 정바울로 사장이 2단계 상향을 성남시청에 요청을 했다가 2차례나 거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대표가 김인섭을 영입하면서 이게 한 방에 두 단계 요청하는 것도
계속 거절돼 왔었는데 김인섭을 요청하니까 4단계짜리가 한 방에 그만에 저쪽에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당시 박근혜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이 준주거지로 만드는 거 말고는 없었다. 준주거지로 만들게 되면은요, 여러분, 용적률이 200%에서 500%까지 가능해진다고요. 그리고 청수에 제한이 없어요. 자연녹지 같으면은 청수가 몇 층까지만 지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용적률이 200%에서 500%까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 청구가 제한이 없어지면은, 이거는 뭐 자연녹지는 건물조차 제대로 짓지 못하는 데서 준주거지로 받게 되면은 200%짜리가 500% 바뀌고 청구 제한이 없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 대박입니다. 그것도 다 박근혜 정부의 요구 때문에 그런 것을 한 것이지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은 직무혐의, 직무유기, 그 다음에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랬다. 이게 지금 경기도지사 시절에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가 바로 이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로 돼 가지고 지금 김문기 나는 그 사람 모른다는 거 한 가지 하고 이 도지사 시절에 대답했던 이 대답이 허위사실 공표로 됐는 거, 이 두 가지에 지금 잘 거짓말로 지금 자꾸 유지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김문기 모른다, 그 다음에 국토부 협박 때문에 해준 거다, 이 두 가지 이건데, 그런데 이거는 이미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성남시의 용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건 분명한데, 그래서 나중에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에 다시 문의를 합니다. 이것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성남시의 의무사항이지 용도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것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그냥 성남시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의무사항인지 재량사항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줬습니다.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적이 판단해라.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해라. 알아서 판단해라는 것이지 지시통제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재량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니 성남시가 알아서 해라 해서 알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고, 이 국토부의 회신 공문을 이재명에게 다 보여줬다. 성남시 당시 관계자들이 진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명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백현동의 특혜는요, 이게 용도 변경만 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용도 변경이 물론 가장 큰 것이기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원래 거기가 임대주택 100%를 짓도록 돼 있던 거를 나중에 10%로 줄여줬거든요. 90%를 일반 분양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식품연구원, 그 땅의 소유주였던 정부 연구기관인 식품연구원의 요구로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준 것이고, 그리고 성남시청의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고 하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은 로비스트 김인섭이 로비를 해가지고 임대주택 100%가 10%로 줄어들었다. 이게 너무나 확고한 것인 건데, 이것조차도 하여간 식품연구원의 요구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은 그렇게 다 들어준단 말입니까? 요구하면 다 들어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안 받아줘도 그만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남도계공, 이게 성남도계공이 원래 백현동 개발사업에 참여를 하려 했다가 빠졌습니다. 성남도계공이 참여를 했으면 적어도 이게 개발 수익이 3천억 이상 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최소 10% 지분만 갖고 들어갔어도 300억 정도의 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환수 못한다. 이 부분이 이제 배임이 되는 거예요. 이 300억. 대장동도 비슷합니다. 그때 성남대공이 전체 지분의 성남 50% 플러스 한 주, 50% 플러스 한 주. 그러니까 이상한 사업 개발 수익 배분 구조 때문에 오히려 7% 지분을 가진 김만배 일당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고 성남도계공이 적게 가져갔다. 그런 식으로 이거를 설계한 저쪽에 당시에 성남시장 이재명에게 배임죄가 적용됐듯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도 용도 변경, 그러니까 성남도계공이 참여하는 것을 개발 사업 참여를 용도 변경 조건을 내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얼마 전에 나왔지만은 이게 자필 문건이 나왔어요. 이게 여기에 성남도계공 개발 참여 사업을 조건으로 해서 용도 변경 검토하라. 이런 식으로 자필 공문이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은 배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중에 R&D 연구부지 7,500 정도를 기부 체납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 1천억 정도의 환수를 했다. 환수를 했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배임이 아니라고 하는데 7,500평 이렇게 기부 체납 받아가지고 1천억 원 정도를 환수한 것이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사례로 R&D 부지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뭐냐 하면은요. 원래 R&D 부지 백현동 부지에 R&D 부지가 있었고 있고 그 아파트 부지가 있는데 이거를 5대5로 하라고 성남시가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5대5로 그랬는데 2016년 1월에 이 김인섭이, 이 성남의 가장 큰 로비스트 김인섭이, 허가방 김인섭이 장인상을 당했을 때 이재명이 거기에 조문을 가게 됩니다. 이재명이 조문을 갔을 때 이 로비스트 김인섭이 지금 5대5로 하게 되면은 이게 남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이재명이 비율로 딱 정해놓은 것도 없는데 그럼 6대4로 하지. 6대4로 하지. 그래서 이 R&D 비중이 확 줄어졌어요. R&D 비중을 이 장례식의 문상가 가지고 싹 줄인 거예요. 이것 또한 이 민간업자에게 특허를 준 것 아니냐. 그러니까 100번 양반해가지고 국토부 요구 때문에 했다. 이것도 거짓말이지만은 그게 그렇다 할지라도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 줄여준 거, 그 다음에 성남도계공 참여하기로 했다 빠진 거, R&D 부지 비율도 이제 5대5에서 6대4로 확 줄여준 거, 이 모든 것이 그럼 당시 국토부 요구에 의한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게 분명한 것이죠.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법리적으로 이재명은 다툴 수 있다 하는데 다툴 게 있다는 것은 이재명의 주장이고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너무도 명백한 그런 정황, 그 다음에 증거, 그 다음에 진술, 이런 것들이 다 축적돼 가지고 이재명이 어제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이유는, 이재명이 지금 패를 깐 이유는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제 진술서를 깐 것은 항복의 의미가 아닌가. 그리고 정치 검찰의 탄압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서를 미리 까면서 이재명이 어제 당원들에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또 자기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무도한 정치 검찰의 무도함을 알고 무도함을 저지시켜달라. 저를 희생의 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함을 감추고 민심 이반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정적의 수작이다. 나중에 무죄가 나든 말든 지금 당장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눈앞에 있으니까 묻지마 기소를 할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저지해 볼 방법이 없을까? 진실이 은폐되고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이재명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가짜뉴스입니까? 이제 이것도 두고 봐야 할 일이고 뭐 지금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런 진술서를 공개하고 당원들에게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공지가 뜨니까 전국의 개딸들이 내일 10시 20분에 중앙지검으로 모이자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들끓고 난리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출퇴근해야 되는 사람들은 연가 연차를 낸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다고 검찰 수사를 안 하고 검찰이 구속영장 안 칩니까? 이미 이것은 백약이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조사와 수사 기간도 길었지만은 아마 이것은 이미 법 절차대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당내 동료나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이제는 법의 잣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퇴진 요구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게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될 문제는, 여기에 지금 검찰이 이재명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할 건가 말 건가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위증교사 혐의가 추가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재명이 검사 사칭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변호사로 일하던 2002년도에요. 그때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이 분당 파크뷰 그것도 특혜 분양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사건 파헤친다고 그 파헤치는 과정에서 검사 사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4년에 벌금 150만원형의 유죄 확정된 형 사건이 있습니다. 이 형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자신은 검사 사칭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이걸로 그때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킨 그거하고 그 두 건을 같이 이 부분이 결국 넘어갔는데 무죄를 받았어요. 이게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를 받았는데 그 무죄를 받았는데는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법적 증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 법적 증언이 뭔가 하면은 당시에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를 했던 김모 씨가 법정 증언을 한 건데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이 이재명을 정치적인 경제자인 이재명을 그 변호사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KBS에 그때 이재명하고 같이 공모한 최철용 PD라고 있습니다. 최철용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딱 압축시키고 최철용을 봐주자. 그러니까 이재명을 그렇게 딱 찍어서 정치적으로 공략하려고 했다. 이런 식의 법정 증언을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가 했는데, 그 증언했는 것을 알고 봤더니 이게 이재명 측의 위증교사, 이재명 측이 그런 식으로 위증을 법정에서 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그런 증언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원래 이 3월 28일 검찰 조사에서 그 당시 법정 증언을 했던 김모 씨가 이거를 인정을 했는데, 이 김모 씨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김병량의 수행비서를 지낸 거는 맞지만은 호남 쪽의 사람이에요.
나로도 출신, 나로도. 섬 이름이 나로도입니다. 전남 고흥 나로도 출신인데 김인섭하고는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이재명의 로비스트, 이재명의 허가방, 김인섭하고는 아주 절친인 아삼육인 친구예요. 이게 김인섭의 친구이기 때문에 김인섭의 최측근이고, 그 다음에 백현동이라든가 그 이후에 뭐 할 때도 김인섭이 하고 계속 붙어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거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도 초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법정 증언을 했던 본인이 이재명 측으로부터 그렇게 위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한 것이라 이렇게 했으니 이제 위증교사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이러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백현동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또 따져봐서 거기에 적용해야 될 거예요. 위증교사 혐의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은 만약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는 데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전사에도 증거인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이 적용될 수가 있잖나. 김인섭은 이제 백현동 사업의 아주 핵심 로비스트 아닙니까? 근데 김인섭의 최측근이었던 김모 씨에게 이런 식으로 위정교사한 게 이재명이다 하면은 이재명은 또 위정교사를 할 수 있다. 이 백현동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이재명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하여튼 내일 이재명이 나가지만은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면은 검찰은 묵비권을 행사를 하든 말든 이재명을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와 자료들은 이미 다 확보된 상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틀 전에 공개하고 당원들에게,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뭐겠어요? 이재명은 죄가 없다,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런 소식이 뜨니까, 이런 공지가 뜨니까, 이런 뉴스 방송이 나오고 하니까 지지자들은, 개딸들은 내일 10시 20분에 중앙지검 정문이다 하면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검찰이 수사 안 하고 구속영장 안 칩니까? 이미 이재명에게는 백약이 무효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법은 절타대로 갑니다. 나쁜 일을 한 놈은 나쁜 일을 한 놈은 벌을 받고 국립 호텔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게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은 배줄이면서 좋은 일을 한 사람과 아무렇게나 막 걸어먹는 나쁜 일을 한 놈의 차이는 이런 데서 나는 겁니다. 내일 이재명의 검찰 출두 간격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내일 검찰 조사가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직까지 조교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멋진 하루 되시고 내일 이재명의 검찰 출두 광경 같이 보겠습니다.